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주식 거래 시간 총정리편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정규장 시장만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밤 10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정규장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그 외에 이제 프리마켓 시장도 있고 또 애프터마켓 시장도 있고 이 외에 주문할 때 예약 주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약 주문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죠. 제가 실제 활용을 해보니까 정규장 외에 이 틈새 시장을 노려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틈새 시장에 프리마켓 시장이나 애프터마켓 시장에 상상도 안 되는 가격에 또 거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표적인 미래에셋 증권과 키움증권을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증권사들이 이 프리마켓 시장이나 애프터마켓 시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권을 많이 거래하는 미래에셋과 키움증권을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썸머타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도 88 올림픽 때 일시적으로 썸머타임을 적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1시간씩 앞당기는 겁니다. 시간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매년 썸머타임을 적용을 하는데요. 썸머타임을 적용할 때는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가 썸머타임 적용 기간이 되겠고요. 썸머타임 미적용 시간은 매년 11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3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시간씩 앞당기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미국 주식 정규장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함께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능한 미국 주식 거래 시간이 되겠는데요. 앞에는 썸머타임 기간입니다. 현재가 썸머타임 기간 중에 들어있죠. 3월 중순부터 11월 초순이 되겠고 또 썸머타임 외의 기간은 11월 중순부터 3월 초순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그 정확한 날짜를 알려드렸으니까 그거에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5시까지가 정규장이 되겠고 또 프리마켓 시장이라는 게 있죠. 저녁 5시부터 정규장이 개장되기 전인 밤 10시 반까지가 프리마켓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마켓 시장은 정규장이 새벽 5시에 끝나죠. 그러면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애프터마켓 시장이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썸머타임 외의 기간은 1시간씩 늦춰지는 건데 애프터마켓 시장은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이 됩니다. 여기는 2시간인데 그래서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마켓에서 미체결된 주문이 있죠. 여기서 이제 밤 10시 반까지 미체결이 됐을 때에는 정규장 주문으로 전환이 돼서 여기서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규장에 기정가 주문한 것이 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애프터마켓 시장으로 전환이 돼서 여기서 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해보니까 프리마켓 시장도 마찬가지고 애프터마켓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 현재 $150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170에 매도 주문을 내면은 그게 한두 주씩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매수 주문도 $150인데 $130로 매수 주문을 내게 되면은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데 제가 실제 이 사례를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자료는 없는데요. 실제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다면은 예상 외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마켓 시장과 애프터마켓 시장을 잘 활용하면은 돈을 벌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실제 사고 싶은 주식이 있었는데 정규장에서 아주 그 가격이 하락해서 끝났다. 그러면은 바로 애프터마켓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최종 가격으로. 그래서 프리마켓 시장 시간과 애프터마켓 시장 시간을 잘 활용하면은 수익을 아주 상당히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예약 주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일반 예약이 있고 기간 예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약, 기반 예약 다 마찬가지인데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예약 주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간 예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플이 지금 $150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매일 보면서 이게 $160쯤 되면 내가 팔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수시로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하루 또 예약을 걸어놔야 되는데, 기간 예약이라는 것은 31일 기간 동안에 내가 지금 현재 애플이 $150인데 170달러가 오면은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기간 예약을 걸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애플이 $150인데 120달러가 되면은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기간 예약을 걸으면은 그 기간 동안에 130달러가 됐든 120달러가 됐든 내가 예약 걸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시간 절약도 될 수 있고 또 수익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약 주문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의 그 환전 시간 변경 제도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8월 27일 날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키움증권은 신한은행 고시 환율에서 키움증권 자체 고시 환율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고시 환율은 9시부터 4시 반까지는 실시간 고시 환율이 적용이 되고, 또 4시 반부터 이 길 9시까지는 가환율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가환율은 가격이 뭐 한 30-40원씩 올려서 가환율 적용했다가 그 다음 날 첫 고시 환율로 이제 정산을 해서 그날 저녁에 환불 해주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환전할 때는 실시간 고시 환율을 해야 됩니다. 가환율은 그 다음날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칼자루를 쥔 게 아니라 칼날을 쥐고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가 원하는 환율 가격에 환전을 해놓은 다음에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8시 반부터 4시 50분까지가 되겠는데 8월 27일부터는 9시부터 4시 반까지가 되겠고요. 가환율 적용 시간은 4시 50분부터 다음날 8시 반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변경이 되는 것은 4시 반부터 이 길 9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전 불가 시간이 있는데요. 환전 불가 시간은 4시 50분부터 5시, 또 밤 11시 50분부터 12시 10분까지는 환전이 불가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뭐 키움도 마찬가지고 미래에셋도 마찬가지인데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이제 환전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이 넘으면은 이제 가환율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키움은 지금 이제 4시 반까지로 변경이 되네요. 8월 27일부터.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거래 이제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보통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0.25%죠. 매매할 때.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협의를 하게 되면 0.1%까지 가능을 하고요. 그리고 이 키움증권은 보통 이제 협의를 하게 되면 0.1%까지는 되는데 협의 수수료라는 게 있어서 0.07%까지 가능합니다. 키움증권에 전화를 하면은 이것을 협의가 가능합니다. 근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잔고가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이게 협의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거래를 할 때 작은 금액이지만 매매가 자주 이루어진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 수수료도 무시 못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수료라든가 환전 비용 같은 경우는 절약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생각지 않은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셋도 마찬가지고 키움도 마찬가지고 수수료 협의도 해주시고요. 환전도 마찬가지인데요. 환전도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보통 90% 정도까지는 최대한 해주고 있는데 키움 같은 경우는 95%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움이 환전 수수료가 훨씬 싼 거죠. 5%가 싸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증권사에 협의해서 하게 되면은 거래 비용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카페나 블로그에서 새롭게 해외 주식 시장에 진입하는 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본, 중국, 홍콩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